연방 정부가 이란에 지상군 10,000명을 추가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군 관계자는 이란의 땅이 미군 묘지로 변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부분 셧다운으로 야기된 공항 대란이 곧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의회가 자금 지원 패키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내일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대규모 노킹스 집회가 열립니다. 시민단체에서 자생적으로 추진한 불복종 시민운동으로 3,100개가 넘는 집회에 약 90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경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톰 호머는 이민세관 단속국은 국가의 핵심 보안 조직으로 전국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원들의 활동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법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법 집행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0대 한인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24년 하와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은 2년여가 지난 시점에 용의자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 정부가 이란에 지상군 10,000명을 추가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재배치 중인 해병대 공수부대와는 별도의 파병안으로 결정이 되면 지상군 병력만 최대 17,000명이 증강됩니다. 이란군 관계자는 이란의 땅이 미군 묘지로 변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테헤란과의 평화 협상을 검토하는 가운데 더 다양한 군사 옵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 10,000명의 지상군을 중동에 추가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던 제31 해병 원정대 약 2,200명과 본토의 제11 해병 원정대 2,200에서 2,500명, 제8위 공수사단 병력 약 2,000명을 중동으로 재배치한 상황입니다. 이 중 31 해병 원정대와 8위 공수사단 병력은 주말께 이란 인근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은 이 병력이 정확히 어디에 배치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란 핵심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육군사령관 알리 자한샤이 준장은 미군이 지상 침공을 벌일 경우 더 위험하고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한샤이 사령관은 이란군은 방어의 최전선에 굳건히 서 있으며 적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또 다른 이란군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면서 지상군 침공 시 이란의 땅이 미군의 묘지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부분 셧다운으로 야기된 공항 대란이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연방의회가 자금 지원 패키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연방 상원은 오늘 새벽 공항을 마비시키고 여행에 차질을 빚게 하는 한편 대부분의 국토안보부 직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야기해온 예산 교착 사태를 끝내기 위한 자금 지원 패키지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다만 이민세관국과 국경 순찰에 대한 자금 지원은 제외시켰습니다. 상원 공화당 존 튠 원내대표는 적어도 정부가 다시 문을 열 수 있고 그 후에는 거기서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몇 주 전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트럼프의 이민 단속 작전이 심각한 개혁 없이는 더 이상 자금을 확보할 수 없도록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HS 자금 지원을 둘러싼 42일간의 교착 상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면서 TSA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이 또다시 미뤄지기 불과 몇 시간 전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공항 혼란을 신속하게 중단하고 싶다며 자신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법에 따른 권한을 사용해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즉각 TSA 요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법적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휘발유 가격 등 물가가 급등하고 주식시장까지 냉각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공개한 방송사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정치 매체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폭스 여론조사를 싫어한다며 솔직히 말해서 당신들의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형편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폭스뉴스를 소유한 루퍼트 머독은 수년 동안 폭스 여론조사를 없애겠다고 약속해왔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폭스 여론조사는 정말 형편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지난 25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41%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9%로 1, 2기 행정부 통틀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응답자의 47%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62%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64%는 이란전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부문 국정 수행 지지율은 29%를 기록했습니다. 임기 초 43%에서 시작해 6월 35%로 떨어지고 이란 전쟁 발발 3주 만에 20%대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반면 전체 국정 수행 지지율은 40%로 조사됐습니다. 내일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대규모 노킹스 집회가 열립니다. 시민단체에서 자생적으로 추진한 불복종 시민운동인데요. 3,100개가 넘는 집회에 약 90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 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내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를 비롯해 미국 곳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규탄하는 노킹스 시위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6월 14일 처음으로 열린 시위에는 미 전역에서 500만 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10월 벌어진 2차 시위에는 50개 주 2,500개 집회에 70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단일 시위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내일 시위에는 3,100개가 넘는 집회가 개최되며 약 90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위에는 지난 2024년 대선 때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도 참여합니다. 월즈 주지사는 전날 MS 나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킹스 집회에서 이를 뚜렷하게 목격할 것이라며 전국 각지의 시민들에게 감사드리지만 미니애폴리스와 미네소타가 이민 단속국을 저지하기 위한 본보기를 제시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12월 미네소타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 작전인 오퍼레이션 메트로 서지를 전개했고 지난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에 의해 시민권자 2명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경찰의 톰 호머는 사건 이후인 지난달 초 작전을 종료했습니다. 국경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톰 호먼 최고 책임자가 ICA는 국가의 핵심 보안 조직으로서 전국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원들의 활동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법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법 집행 과정이라 강조했습니다. 국경찰의 톰 호머는 어제 메르세데스 슐랩 CPAC 선임 연구원과의 대담에서 민주당이 불체자 단속을 인종차별이나 극단적 정책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러한 정치적인 공격이야말로 대중을 공포로 몰아가는 프레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불법 체류자 단속은 단순히 사람을 내쫓는 행정이 아니라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재건하는 법 집행 과정이라며 우리는 기존에 있던 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머는 어제 단순 불체자가 아닌 중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을 가려내기 위한 법 집행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식별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행들을 마주했다며 죄 없는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사람들이 살해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범죄자들이 거리에 계속 남아있다면 지역 사회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호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추방 정책에 있어 더욱 효율적인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정 금액을 지원해 자진 출국을 유도하던 프로그램의 폐지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정부가 비용을 들여 자발적 출국을 돕고 있음에도 최근 단속이 느슨해졌다는 인식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입니다. 뉴욕, LA, 시카고 등 진보 성향 도시들의 이민자 보호도시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범죄 혐의로 구금된 불체자를 연방 당국이 인계받지 못할 경우 다시 거리에서 추적해야 하는 비효율과 위험이 발생한다며 지방정부가 협력을 거부하면서 단속 효율이 떨어지고 지역사회 안전에도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70대 한인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24년 하와이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검찰은 2년여가 지난 시점에 용의자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와이 카운티 검찰은 빅아일랜드 커티스타운에 거주하는 79세 한인 김종만 씨가 아내 김영자 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23일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배우자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2급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주 법에 따르면 2급 살인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건은 2024년 6월 20일 하와이 빅아일랜드 마운틴뷰에 있는 김 씨의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아내가 부엌 바닥에 엎드린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집안이 어지럽혀져 있고 김 씨의 몸에 의심스러운 상처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검시소 측은 피해자는 김 씨가 신고하기 최소 이틀 전에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목졸림으로 확인됐으며 이후 경찰은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4일 하와이 경찰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보석금 150만 달러를 책정하고 여권 제출 등을 명령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는 79세의 은퇴자로 평생 체포된 적이 없고 하와이에 40년 이상 거주해왔다며 보석금 인하 또는 감독 조건부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한국을 오간 기록이 있고 두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중 한 채는 이미 매각했고 다른 한 채도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TA가 시범 운영 중인 유리문 형태의 신형 개찰구가 지하철 무임 승차를 최대 70%까지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찰을 통해 계약이 진행되면 무임 승차율이 높은 150개역에 신형 개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MTA가 지난 25일 이사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맨해튼 23가 버룩할리 지역, 잭슨하이츠 루즈벨트역 등 시내 20개 지하철역에 3개 종류의 최신형 무임승차 방지 개찰구를 설치한 결과 무임승차율이 종류에 따라 20에서 70% 감소했습니다. 큐빅, 컨듀언트, 트래픽 등 3개사가 시범 설치한 각기 다른 유리문 형태의 개찰구인 점을 감안해 해당 역의 이름은 변호로 공개됐습니다. 무임 승차율이 15.1%였던 1번역의 경우 최신형 개찰구 설치 이후 무임 승차율은 70%나 급감한 4.6%를 기록했습니다. 무임 승차율이 10에서 15%에 달했던 다른 역들도 절반 이상 감소했고 2에서 4%로 낮았던 역들도 최소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TA가 지난해 가을부터 뉴욕시 20개 역에 시범 사업으로 설치한 최신형 개찰구는 옴니 판독기로 요금을 지불하면 아래 틈이 거의 없는 최대 6피트 높이의 유리문이 열리는 형태입니다. 개찰구 아래로 기거나 뛰어넘지 못하도록 설계된 기존 핀과 슬리브 장착 형태의 기존 게이트 가드와 비교해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MTA는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업체들과 경쟁 입찰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계약이 체결되면 무임 승차율이 높은 150개역에 최신형 개찰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소파형 좌석을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코노미석 3개를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항공사 측은 이코노미 승객들에게 더 넓은 공간과 편안함을 누릴 선택지가 될 것이라 밝혔는데요. 문제는 가격이란 지적입니다. ABC 뉴스는 유나이티드 항공이 지난 24일 소파 형태의 이코노미 좌석 유나이티드 릴렉스 로우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장거리 국제선에서 승객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이 좌석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나이티드 릴렉스 로우는 한 줄에 3개의 좌석을 연결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각 좌석엔 조절할 수 있는 다리 받침이 있고 이 받침을 들어 올리면 넓은 공간에 눕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 측은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혼자 여행하는 승객, 커플이 이용하기 적합한 좌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좌석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맞춤형 매트리스 패드, 특수 제작 담요, 추가 베개 2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족 승객의 경우 인형과 어린이용 여행 키트도 함께 제공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모든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장거리 노선 이코노미 승객들도 더 넓은 공간과 편안함을 누리는 선택지가 필요하다며 이 좌석이 그 요구를 충족할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사 측은 내년부터 해당 좌석을 도입하고 2030년까지 200대 이상의 기종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 항공기에는 최대 12개의 유나이티드 릴렉스 로우 구역이 일반 이코노미석과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사이에 설치될 예정이며 예약 방식이나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무부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새로 발행되는 달러화 신권 지폐에 넣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서명이 미국의 화폐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국의 위대한 역사적 발전과 업적을 인정하는 데에는 트럼프란 이름이 들어있는 달러화보다 더 강력한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 화폐는 연방 재무부에 속해 있는 조폐국에서 제조하고 배포합니다. 재무부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서명도 새 지폐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방예술위원회는 7월 4일 건국 25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초상화가 들어있는 기념 금화의 최종 디자인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육군은 최근 개정된 입대 절차 정책 규정을 통해 입대 가능 연령을 기존 35세에서 42세로 높였습니다. 새 기준은 내달 20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지원자도 40대 초반까지 정규군, 주방위군, 예비군 입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군, 해안경비대, 우주군 등 타군과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해당 군들은 이미 최대 42세까지 입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군은 41세, 해병대는 28세까지입니다. 육군은 과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기인 2006년에도 일시적으로 입대 연령을 42세까지 확대했다가 2016년 다시 35세로 낮춘 바 있습니다.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25일 주의회를 통과한 이민자 보호 법안 3개에 모두 서명을 했습니다. 법제화된 이민자 보호 법안은 IC 요원 등 법 집행관들이 공무 수행 중에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이민 단속, 법 집행관들이 뉴저지주 내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이민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불만이 많았던 만큼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지사는 지역 경찰이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법안, 이민 당국이 주 정부 기관이나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이민 신분이나 출생지, 소셜 시큐리티 넘버 등을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차별적 괴롭힘과 불법 차별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시 인권국은 핫라인을 이용한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주고 관련 기관을 연계해줘야 하며 내년 9월부터는 핫라인을 통해 신고된 사건과 문의 건수를 구역별, 장소별, 근거별로 분류해 공개해야 합니다. 시의회는 또 종교나 교육시설에서 시위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했으며 시교육국이 온라인 괴롭힘과 가짜뉴스 피해에 대한 교육 자료를 배포하도록 하는 조례안도 차별금지 패키지 조례안의 하나로 통과시켰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 33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월요일은 구름이 많아져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위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